안녕하세요. 오늘은 KDI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지금 한국 부동산 PF 위기,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법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요즘 뉴스만 틀면 태형건설 워크아웃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위험수위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이랑 금융업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뉴스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 물밑에 거대하게 숨어 있다는 건데요. 그럼 과연 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구조적인 문제는 뭘까요? 오늘 바로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거예요. 먼저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뭔지 진단해보고요. 그 다음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 자기 자본의 미스테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을 늘리면 리스크랑 비용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스마트한 정책 해법까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부동산 PF 문제. 말 그대로 아주 흔들리는 기반 위에 서 있는 우리 시스템의 현주소를 한번 들여다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맨날 PF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돈을 끌어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사업이 잘못돼도 돈을 빌려준 은행은 그 개발사 전체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오직 바로 그 프로젝트 자체에서 나올 돈으로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구조죠. 이걸 아주 쉽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집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은 내 돈으로 내잖아요. 이게 바로 개발사가 자기 돈을 넣는 자기 자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 즉 빚으로 채우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내 돈, 즉 자기 자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바로 이 위기의 핵심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 자기 자본의 수수께끼. KDI 보고서가 딱 집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한국 PF 위기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 계약금, 즉 자기 자본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3%.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사들이 전체 사업비에서 자기 돈으로 내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고작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죠. 아니, 3%가 그렇게 낮은 건 봐? 싶으실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요, 개발사가 자기 돈을 보통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죠. 우리나라 PF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이고 위험한지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3%가 도대체 왜 그렇게 문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이 3%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시장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에이, 그냥 포기하지 뭐 하고 사업을 쉽게 버릴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요즘처럼 원자재 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조금만 올라도 그 3% 자기 자본은 그냥 순식간에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 뒤에 남는 리스크는 누가 다 떠안을까요? 맞습니다. 보증서 준 건설사, 그리고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한테 폭탄 돌리기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간단한 거 아닐까요? 자기 자본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더 많은 자본이 더 적은 위험을 만든다. 이게 정말인지 KDI 보고서가 제시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실제 이야기인데요. 혹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나시나요? 그때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이 PF 부실 때문에 줄줄이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딱 한 곳, 유일하게 살아남은 저축은행이 있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아주 간단했어요. 그 은행은 개발사 자기 자본이 20% 안 되면 우린 절대 대출 안 해준다는 철칙을 지켰던 겁니다.
야, 이거야말로 자기 자본이 얼마나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진짜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만약 자기 자본을 지금의 3%에서 20%로 확 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업이 망하지 않고 최소한 본전치기라도 하려면 팔아야 하는 비율, 이걸 손익분기 분양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59.2%에서 46.3%로 무려 13%포인트나 똑 떨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사업이 훨씬 더 안전해진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데이터를 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빚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자기 돈이 적을수록 부도날 확률은 0.39%에서 0.63%로 올라가고요. 혹시 문제가 생겨도 다시 살아날 확률은 55%에서 44.1%로 뚝 떨어져요. 결국 빚이 많으면 위험하다는 건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진리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요. 더 많은 자본, 더 낮은 비용. 여기서 진짜 놀라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개발사한테 내 돈 더 많이 넣어라고 하면 이상하게도 프로젝트 전체 비용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데이터를 직접 보시죠. 자기 자본을 3%에서 20%로 올렸을 돈인데 평균 총 사업비가 3,108억 원에서 2,883억 원으로 무려 7.2%나 줄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주거용 사업은 감소폭이 더 커서 11.1%나 줄었대요. 아니, 내 돈을 더 썼는데 전체 비용이 줄어든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내 돈이 많아지니까 은행에서 빌릴 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건설사한테 제발 보증 좀 서주세요 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사업 자체가 튼튼해지니까 굳이 비싼 돈,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면서 1군 건설사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비가 뚝 떨어지고 덩달아 이자 같은 금융비용, 각종 수수료까지 줄어드니까 전체 비용이 확 절감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더 스마트한 해법 만들기. 이제 문제 진단도 끝났고 자기 자본을 늘리는 게 효과가 있다는 증명도 봤으니까 구체적인 처방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의 숨통은 틔워주면서도 자본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KDI가 제안하는 건 기존 정책을 좀 더 똑똑하게 다듬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째, PF 대출 총량을 규제할 때 모든 사업에 똑같이 하지 말고 자기 자본이 낮은 위험한 사업들만 콕 집어서 핀셋 규제를 하자는 거죠. 둘째, 이건 나중에 갚을 필요 없어요 하는 우선주 같은 안전한 투자금도 자기 자본으로 인정해줘서 투자를 더 쉽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땅 주인이 땅을 자본금으로 낼 때 세금 혜택을 주는데 이걸 이번에만 해줄게가 아니라 아예 제도로 만들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만으로는 뭔가 2%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저자본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법의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줄여서 PFV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PFV라는 걸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1조 원이 넘는 아주 큰 사업들을 보면 무려 58%가 이 PFV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얘기했던 그 위험한 저자본 구조의 거의 모든 핵심 통로가 바로 이 PFV였던 셈이죠. 자, 그리고 이 표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바로 규제 차익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PFV는 리츠나 펀드처럼 사업할 때 세금 혜택은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리츠나 펀드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 자기자본 20% 이상 같은 건전성 규제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완전히 프리패스인 거죠. 한마디로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쏙 비하는 구조예요. 이러니 당연히 위험한 저자본 사업들이 전부 이 PFV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 엔진인 부동산 개발, 이 엔진의 시동을 끄지 않으면서도 지금처럼 흔들리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한 기반 위에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안정과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